120세 시대를 이야기하는 요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꿈꾸는데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 이것이 노인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골다공증이라는 거는요, 우리 몸에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게 이제 가장 구체적으로 뼈가 골격인데, 뼈가 약해지는 질환을 골다공증이라고 해요. 그래서 목에 나이가 들면서 뼈가 점점점 빠져나가는 거죠.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이 되면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뼈가 급격하게 약해지죠. 그거를 우리가 통틀어서 골다공증이다라고 말해요. 나이가 들수록 뼈를 생성하고 흡수하는 균형이 깨지면서 골다공증이 생기는데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점점 약해진 뼈는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골절을 일으키기 전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어 조용한 도둑으로 불리는 골다공증. 어떻게 치료하고 예방해야 하는지 오늘 건강하게 삽시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뼈의 바깥쪽에는 딱딱한 피질골이 뼈를 보호하고 그 안쪽으로는 스펀지 같은 해면골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러한 인간의 뼈는 일생 동안 생성되고 흡수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 요인에 의해서 뼈의 생성률이 소실률보다 낮아지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골다공증이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골다공증 진료 인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2012년에 79만여 명이던 인원이 2014년 82만여 명으로 증가했고, 전체 진료 인원의 93.2%가 여성 환자로 여성의 골다공증 발병률이 남성보다 13배 이상 높은 셈입니다. 또 연령별로는 50대가 전체의 20.4%, 60대가 33.5%, 70세 이상이 41.8%로 노화가 진행될수록 골다공증에 걸릴 확률이 높은데요. 원인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1차적 원인이죠.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골다공증. 그리고 이제 2차적으로는 어떤 질환이 생겨서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 또 있거든요. 호르몬을 증식하는 무슨 종양이 있거나 그럴 때 그걸 2차적인 골다공증이라고 하죠. 예. 대부분은 다 1차적인 원인에 의해서 골다공증이 생겨요. 예. 언제부터? 끊임없는 노력과 연구로 한국인의 뼈 건강을 책임지는 임창무 원장. 골다공증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줄 겁니다. 올해로 만 63세 이명자 씨. 폐경을 겪었고 뼈의 노화가 진행되고 있는 여성입니다. 최근 부쩍 심해진 허리 통증 때문에 병원을 찾았는데요. 허리가 많이 아파갖고요. 일을 좀 많이 하고 그러면 더 아프고 요즘 애기를 좀 많이 업어줬더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게 됐어요. 네, 뭐 물건 들 때나 이럴 때 허리가 심하게 아파서 어느 때 너무 많이 아프고 그것도 쉬면은 좀 괜찮고 그래요. 중년에 접어들면서 갑작스레 허리가 굽고 다리가 눈에 띄게 휘는 등 골격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 중요한 원인이 골다공증입니다. 골격이 부실하면 집이 무너지듯 뼈가 비게 되면 우리 몸은 불안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 요추인데요.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정상적으로는 뼈가 생성이 되고 흡수가 되고 생성되고 흡수가 되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 생성도 적어지고 흡수는 많이 되고 그래서 이제 골다공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근본적인 어떤 골다공증의 증상은 이제 골절이 나타날 때, 이제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들이 넘어지거나 다쳐서 뼈가 부러질 때 사실은 엄청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골다공증의 증상 중에 하나예요. 예. 우리 몸의 뼈는 지속적으로 골 흡수와 골 형성이 이루어지는데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 사이에 최대의 골량과 뼈의 양이 관찰됩니다.
이후 균형을 이루다가 50세를 넘어가면서 여성의 경우 폐경을 겪으면서 골 형성에 비하여 골 흡수가 많아지는데요. 이때 골 소실이 진행되고 나이가 들수록 골다공증이 심해지게 됩니다. 때문에 골다공증 위험 인자를 갖고 있다면 정기적으로 골밀도 검사를 해보는 게 좋은데요. 65세 이상 여성, 70세 이상의 남성, 저체중인 여성, 고위험 약제를 복용하는 폐경 이완기 여성, 50세 이후에 골절된 경험이 있는 성인,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병이나 약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 여성 호르몬 치료를 중단한 폐경 여성이라면 골밀도 검사를 통해 골다공증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리 한번 올려볼게요. 빼시고. 63세 여성인 이명자 씨. 골다공증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 평소 허리 통증 등 증상을 느낀 만큼 골다공증 검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엑스레이 찍으시고 골밀도 검사를 한번 해볼게요. 뼈가 좀 약하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점점 약해지는 것 같은데 엑스레이하고 골밀도 검사 좀 해볼게요. 골다공증은 이제 보통 우리가 검사다 하면은 이학적 검사하고 어떤 기구를 이용하는 검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학적 검사라는 거는 의사가 환자를 진찰할 때 우리가 뼈를 이렇게 하나씩 눌러보면 그런 뼈가 약한 분들은 이렇게 아까 제가 진찰할 때처럼 아파요. 이렇게 뼈에서 나타나는 생성되는 통증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계를 이용하는 진단에는 뭐 가장 흔한 게 엑스레이. 물론 엑스레이가 근본적인 뭐 진단 방법은 아니지만 우리 엑스레이만 봐도 뼈의 밀도를 어느 정도 알 수는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전 국민이 의료보험 제도잖아요. 그 의료보험에서 이제 인정하는 그런 진단은 골밀도 검사예요. 골다공증은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골다공증이 심해져 골절이 발생한 후에야 자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한번 비어버린 뼈를 다시 채우기는 어려운 만큼 골다공증 위험 인자를 갖고 있다면 검사를 통해 미리 뼈 건강을 체크해 봐야 합니다. 먼저 통증 부위 등 골절이 의심되는 부위에 엑스레이 촬영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골절이 없고 골밀도가 많이 감소하지 않았다면 엑스레이 사진은 대개 정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정확한 진단을 위해 골밀도 검사가 필요합니다. 허리뼈 네. 밀도 보려고 골밀도 검사 시작할게요. 네. 손 편하게 두시고 네. 움직이지만 않으시면 돼요. 네. 뼈가 단단한지 여부는 뼈의 질과 골밀도에 의해 결정되는데 골밀도 검사는 인체 특정 부위의 뼈의 양을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뼈의 양을 골밀도라고 하는 지표로 측정하고 이를 정상인의 골밀도와 비교하여 얼마나 양이 감소되었는지를 평가하게 되는데요. 골밀도 측정 결과는 T값이라는 의학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T값이 -1 이상이면 정상, T값이 -1에서 -2.5면 골 감소증, T값이 -2.5 미만이면 골다공증으로 진단합니다. 아까 진찰상이나 엑스레이상이나 어떤 디스크나 협착증 증상은 없는데 네. 뼈 자체가 조금씩 약해지면서 이렇게 통증이 오는 거거든요. 검사 결과 골다공증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모르고 치료하지 않았다면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 위험이 높아졌을 텐데요. 지금부터 골다공증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제 운동이죠. 우리가 어떤 신체 리듬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항상 그 운동을 해야 되는데,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뭐 나가기도 귀찮고 특히 살찌고 그러면 이제 운동을 안 하게 되면 호르몬은 점점 약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요즘 뭐 100세 시대에 있어서 운동 잘 하세요. 그래서 주로 하시는 운동이 걷기, 그 다음에 수영, 뭐 요가, 필라테스, 그런 운동, 몸을 자꾸 움직여주는 운동이 가장 좋은 게 이제 운동요법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약물 치료죠. 근데 약물 치료는 이제 우리나라 의료 보험 제도에 따라서 이제 골밀도 측정을 해서 이제 측정 수치에 따라서 약물 치료 각각 정해져 있어요.
4, 5년 전에 처음에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왔을 때는 골다공증 검사를 했거든요. 그때는 정상이었었는데 계속 아파갖고 이번에 또 왔는데 골다공이라 해서 좀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걷는 운동을 많이 하라고 하셔서 웬만하면 많이 걷고 꾸준히 뭐 약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걷는 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가장 좋은 운동이 골밀도 걷는 지수가 거예요. 1일 감소하면 약해지지 않고 골절 걷어야 돼요. 위험성은 골다공증이 2배 하면 증가하고 사람약처럼 골다공증 꾹꾹 환자의 먹거든요. 10.8%가 골절을 겪는다고 하는데요. 최근 부쩍 허리 통증이 심하게 느껴졌던 이명자 씨. 나이가 들면서 뼈는 모르는 사이 약해지고 있었는데요. 골다공증이 진행된 만큼 이로 인한 2차적인 골절을 주의해야 합니다. 골다공증성 골절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가 골절이 됐을 때 이제 다 골다공증성 골절이라고 하는데, 쉽게 설명하면 젊은 사람이 넘어졌을 때는 골절이 되지 않는데 아주 가벼운 외상이나 어떤 트라우마에 의해서 골절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뼈가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뼈가 정상인 사람 있어서 치료하는 것보다 좀 어려워요. 뼈가 그냥 푸석푸석하니까 수술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곤욕스럽거든요. 그래서 예방과 미리미리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뼈가 텅텅 비어 결국 뼈가 부서지는 공포스러운 질환, 골다공증. 골밀도 감소 속도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 발병하는 시기나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는데요. 중장년 여성 질환으로 느껴지던 골다공증. 최근 남성 발병률도 늘고 있고 발병 연령도 낮아지고 있는 만큼 생활 속에서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하루 30분 이상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좋고요.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챙겨 먹고 음식만으로 부족한 경우 칼슘 보충제를 먹는 게 좋습니다. 흡연은 장의 칼슘 흡수율을 떨어뜨리고 여성 호르몬을 감소시켜 골밀도를 낮추는 만큼 금연은 필수입니다. 술은 종류와 상관없이 하루에 3잔 이상 마시면 뼈 건강에 해로운 만큼 하루 1~2잔 이하로 줄이는 게 좋고요.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카페인 섭취는 줄이고 가능한 한 싱겁게 먹는 게 골다공증으로부터 뼈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골다공증 치료는 우리가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약을 먹어도 평생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병에 대한 자칫 간과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골절이 되고 이 병을 알아버리면 이미 때는 늦었어요. 그래서 일단 폐경이 되신 여성분들이라면 한 번쯤 오셔서 골다공증 골밀도 검사를 해서 미리미리 측정을 해서, 아니면 좋고요. 만약에 골다공증 초기라도 적극적인 치료를 해서 그다음에 골절 자체를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죠. 나이가 들면서 피할 수 없는 질병 가운데 대표적으로 손꼽히는 질환이 바로 골다공증인데요. 모르는 사이 심해진 골다공증은 작은 충격에도 골절되면서 치료뿐 아니라 일상생활까지 힘들어지게 됩니다. 평소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습관과 조기 진단으로 뼈 건강도 지키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준비하세요.